안녕하십니까. 강동파이만 과학과의 지혜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상일여고 2학기 마지막 시험이었던 기말고사의 통합과학2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었는지 같이 분석해보고 향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 친구들이 상일여고에 진학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략까지 같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요, 이번에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대비해서 또는 1학기와 비교해 봤을 때 기말고사에서의 난이도가 훨씬 올랐습니다. 기존에도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 또는 중난이도 정도의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섞여 있는 정도였는데 기말고사에서는 급작스럽게 화학 선생님께서 이제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버리시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인근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일여고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좀 출제가 된 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1학기와도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학기에는요. 화학 파트에서 이와 같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프린트를 좀 주셨다고 합니다. 중간고사 때 진도 나갔던 것을 기말고사 때 누적해서 같이 내시는데 기말고사 때에는 대체로 개념 자체는 공통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다루시면서 선생님이 주셨던 자료에 한해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학기 때 주셨던 프린트 대비해서 훨씬 수능형 문제들로 많이 바뀐 상태로 배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를 하셨다라는 점에 있어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앞서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선생님이 화학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명과학 1, 2 또는 지구과학 1, 2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아무래도 교과과정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은 가져오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끔 대신에 범위를 조금 방대하게끔 내시는 경우들이 보통이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지구과학의 지질시대 파트에서 일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유독 더 어려운 파트, 생명이나 지구에서 고2, 고3 과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져와서 개념을 중첩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합과학2 시중 문제집 정도의 난이도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지구과학은 보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됐고 대신에 생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생태계 평형이라든지 먹이사슬 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 대체로 비슷한 부분을 초등학생 때에도 학습을 좀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겠지만 지구과학 파트에서가요. 일반적인 통합과학 내용 안에서 굴러가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대기대순환,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파트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끔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자료를 기압 편차라든지 수온 편차라든지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활용해서 낼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료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했더라도 시험이라서 긴장하고 당황했다라고 하면 자료 분석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화학 파트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화학 파트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대부분이 다 앞에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었다면 이렇게 화학 파트가 앞에 있었을 때 화학 파트에서 시간을 다 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지 전체에서 파트별로 분명히 이제 문제가 화학 파트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면 뒷부분에 지구나 아니면 물리 파트 같은 것들 배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문제들을 빠르게 한 번씩 훑어보고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서 푸는 방식으로 했어야 화학 파트까지 전체 다 볼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1학기 때에는 생명이나 지구과학에서 고2, 고3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복잡스럽게 내신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번 기말고사에는 그와 같은 기조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화학 파트에서가 원래는 어렵게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화학 파트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면서 1학기처럼 준비했다면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시험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학2의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재원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컷이 24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정도여야만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컷이 24 정도를 유추하는 거고 안정하려면 26에서 7 정도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번에 재원생들에 있어서 1등급이 많이 배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일여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화학 파트 앞서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배부를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눠주셨던 문제들과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되는 정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적어놓은 바와 같이 수능 유형 또는 모의고사 기출 수준의 문제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데 고1 과정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기존에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화학 1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씩은 미리 병행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대로 지구과학에서 엘니뇨, 라니냐가 나올 경우에 그래프 해석 능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기압 편차라는 걸 봐야 되고 또는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깊어졌다, 더 얕아졌다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자료 분석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가 없다면 기본 문제인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하나의 유형 말고요. 기압 편차나 수온 편차만 보는 게 아니라 앞서 쌤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복합적인 자료들을 다양하게 다루어 보는 것이 핵심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출제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항수가 화학 파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학 문제들은 모두 당연히 맞고 가야 다른 파트에서 내가 오답이 하나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출혈이 좀 적을 수 있겠다. 생명과학 파트는 이 문항수가 기본 점수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1등급 판별 문제의 분석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가 6번과 7번 문항인데요. 6번 문항 같은 경우에 문제 오류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7번 문항으로 쌤이 1등급 판별 문제를 집어넣었고요. 각각의 수용액이 있어요.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을 부피를 다르게 해서 혼합하는 3개의 실험 정도를 주고요. 둘의 안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 쉽게 얘기하면 농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실험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넘어와서 문제 보게 되면 여기 수산화 칼륨과 그리고 묽은 염산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아까 얘기한 대로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인데요.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 아래에 있는 표를 해석하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됩니다. 수산화 이온과 칼륨 이온의 숫자를 비교하는 비를 줬는데요. 여기서 보면 칼륨 이온 대비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절반이에요. 원래는 맨 처음에 둘이 결합을 했을 때요. 수산화 칼륨일 때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1대1B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건 수산화 이온 절반은 중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칼륨 이온 대비해서 개수가 반밖에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때 나에서 수소 이온이 여기 나와 있는 칼륨과 수산화 이온 전체의 개수의 딱 절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절반이 중화되고 반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걸 분석해서 여기 지금 우리 학생이 풀었던 것과 같이 무슨 이온이 몇 개, 무슨 이온이 몇 개라고 단위 부피당 가질 수 있는 개수를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비를 비교하는 형태로 풀이하는 학원에서 많이 학습되었던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고 실제로 잘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학년 과정이 이제 모두 끝난 상태야. 수시를 1학년 과정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요. 학생부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과목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의 내가 가고 싶은 진로와 연관이 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보다도 뭐 예를 들면 내가 흥미있게 여겼던 과목에 있어서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적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의 학생부가 아직 끝난 상태 아니기 때문에 2학년 과정에 올라가서 1학년 과정과 연계시켜서 나의 2학년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고2를 이제 막 올라가는 고2를 1년 거쳤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수험생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합니다. 미리 나는 수능 대비까지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합과학 과정이 1학년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 과목들하고 연계해서 나의 진로 전공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통합과학 잊어버리지 않고 수능에서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습해보는 습관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